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이달 중 선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전지 특화단지 확보에 전력 투구해왔던 울산시가 기대만큼이나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특구 선정을 위한 산업부의 특별위원회만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기존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산업에 이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차 전지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서 젊고 역동적인 울산을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이 힘을 잃어가면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가 찾은 돌파구가 2차 전지 산업 육성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은 2차 전지 원소재와 연관이 있는 비철과 화학산업 등 전방산업부터 2차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의 후방산업까지 울산시 주력산업과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과 세제 감면,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시 관내 주력산업 기업들이 첨단 기술력과 산업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산업 전환을 시작했고 우리시는 전주기 기업 지원과 수요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마감된 2차 전지 특화단지 신청 지자체는 울산을 포함해 충북 청주 오창, 경북 포항, 전북 군산, 경북 상주 등 5곳입니다. 울산시는 2차 전지 특화단지 분야로 고에너지 밀도 차세대 리튬 2차 전지단지 조성을 신청했습니다. 온사 국가산단, 테크노 일반산단, 에너지 융합 일반산단 등 10개 산단과 하이테크밸리,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육성 목표는 리튬 2차 단지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2030년 전지산업 생산액 62조 원, 수출액 114억 원, 기업 투자액 6조 3천억 원 달성 등입니다. 울산시는 차세대 리튬 2차 단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 2차 전지 상용화 지원센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립 중입니다. 또 이 분야 선도 기업인 삼성 SDI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시험 프로그램 생산 라인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고려현 등 지역 기업의 투자액도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에 저희는 2차 전지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단지가 지정된다고 하면 어느 시도보다 높은 효율성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로 예측합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서류 심사와 현장 시사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여서 이달 중순 이후 첨단 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갖고 특화단지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울산형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략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지만 산업 육성 분야의 전략이 다소 미흡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박재영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에서 울산의 선제적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략을 정부 동향에 맞춰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를 위해 AI와 데이터, 챗GP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업과 인력을 양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산재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글로벌 IT 기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형 공공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일본이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검사는 관내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 226건, 농산물 17건, 가공식품 57건 등 총 300건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반대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이 어제 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권리를 알아보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라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고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와 관련해 시의회 주관으로 오는 12일 갖기로 했던 찬반 토론회는 진보 성향 관계자들이 단순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교육정책연구회는 어제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폭력 실태 분석을 통한 대처 및 예방 연구로 울산 학교폭력 실태와 관련 제도를 파악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착수보고에 참석한 의원들은 학교폭력은 개인과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단위에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심리적인 치료와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한 영남 5개 관련 단체가 어제와 오늘 부산 호메르스 호텔에서 제1회 영남문화예술교육 축전 아우루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전은 울산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해 부산문화재단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북문화재단 등 영남권 5개 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활동가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축전에서는 영남권 문화예술관광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문화예술 교육 정책과 사업 노하우 토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영남권 5개 재단은 이번 축전을 계기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실질적 교류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3 한국의 이색 회의 명소인 울산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어제 부산의 피아크라는 신규 유니크 베뉴 선정지에서 FE01 등 신규 지정 공간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유니크 베뉴 지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울산 유니크 베뉴는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울산 유니크 베뉴는 올해 전국에 15개소가 선정돼 총 52개소로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해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동구 동해안로의 한 식당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2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3일 남구 달동의 한 원룸에서 붙잡힌 A씨는 지난 3월부터 45회에 걸쳐 모두 7억 3천만 원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하고 한 건당 수수료 1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대형 은행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일 울산복지재단과 SO일의 성금과 닥터카 운영 후원금 전달식이 어제 울산시장 접견실에서 있었습니다. 전달식에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SO일 박봉수 운영 총괄사장과 오석동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억 2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백미 등을 울산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SO일은 또 울산대학병원의 권역외상센터 닥터카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 원도 지원했습니다. 비가 온 뒤 찜통더위가 시작되면서 출근길, 퇴근길 할 것 없이 많이 지치실 텐데요. 울산에서도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여름철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한낮 시장가, 3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도 불 앞에서 요리하는 상인들. 푹푹 찌는 열기에 선풍기로 더위를 피해봅니다.
음식도 없지. 할 수 있는 건 들어와갖고 또 한기 쉽게 놓고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울산은 어제 최고 기온 33도로 지난 5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 온열질 환자도 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엔 옥상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던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으로 3일 만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열사병과 화상, 우려증 등 온열질 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며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 등 활동을 자제하시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비로 인해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 주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무더위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JCN 뉴스 김나라입니다. 울주군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 센터인 해뜸이 바로콜 센터의 민원 상담 건수가 개소 이후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축 허가과 상담 문의가 가장 많았고 세무 이과와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순으로 문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건 부문은 전체 민원 상담 중 719건을 콜센터에서 직접 상담해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북구청이 여름철 해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변 안전관리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강동 산하해변 옛 문화쉼터 몽돌 2층에 바다행정 봉사실을 운영하고 이곳에 구청 직원 한두 명과 의료지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해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또 북부소방서 순환 전문 의용소방대와 해병대 전후에 울산 공수특전 동지회의 순환구조 활동 지원을 받아 해변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 재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한 여름철 동물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의료지원단은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 담당자와 공수의사, 축협수의사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됩니다. 동물의료지원단은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과 추가 질병 발생 방지 등의 역할을 위해 이달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제27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이 오는 10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 제4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진전은 경상일보 사진영상부 기자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사건 사고와 시민들의 삶과 현장의 찰나 등을 담은 모두 60점의 보도사진이 전시됩니다. 특히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 공업축제와 전국 체육대회 등 한국 보도사진전 수상작 20여 점도 함께 선보입니다. 남구청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승강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은 냉난방기와 휴대전화 충전기,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버스 승강장으로 지난달 말 준공된 신정시장과 현대백화점 이런 양방향 4곳을 포함해 공업탁과 울산대학교 등 남구 지역 11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남구청은 이용 인원이 많은 승강장을 위주로 9곳의 스마트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해 오는 2025년까지 남구 지역에 모두 20곳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특히 내년에는 1수업 2교사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고 두드림학교 우수 사례를 공유해 학교 간 기초학력 사업에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했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울산교육청은 교실, 학교,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촘촘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지원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기초학력 보장 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보다 강화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학생 진단과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대길 의원의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청 지편실에서 한국동서발전과 롯데케미칼,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소와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이달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업무 협조와 상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활용 프로그램 교류와 상호 지원, 정기적인 인적 교류로 친환경과 탄소 중립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병뚜껑과 페트병 수거 등 자원순환 실천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